의약품 품질을 키워드로 설정해 발표를 준비한 우미제약 품질관리가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의약품 품질 개선을 위한 불량의약품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량의약품의 실태를 파악하며 불량의약품의 정의 그리고 불량의약품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불량의약품 신고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불량의약품 신고제도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 효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불량의약품이란 무엇일까요? 제약사의 품질 관리 과정 혹은 검수 과정에서 불량이 생겼거나 유통 시 파손됨으로써 불량 상태로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불량의약품 포장 불량, 이물질 혼입, 정제 또는 코팅 파손, 변색, 그리고 수량 부족이 예시로 있습니다. 그럼 불량의약품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불량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정의 경우 성분이 고함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쪼개지거나 혹은 가루가 내어 있을 때 복용 시 약 성분이 과하게 흡수되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2열 서방정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반 타이레놀보다 150mg의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방정을 이미 쪼개져 있는 채로 환자가 복용하게 되면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용 시 인체 내에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대한약사회에서는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홈페이지 및 전화 제도로 시행한 이 제도는 2019년에는 문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시로 저희는 서울시 약사회 신고 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69건, 73건, 6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2020년, 즉 문자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신고 건수는 218건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약사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77명의 약사님들 중 90.9%가 일하시는 동안 불량의약품을 경험하셨으나 신고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중 41%, 그리고 이 신고제도를 활용해 계신 분들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우미제약 품질관리가팀은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총 3가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첫 번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두 번째, 신고제도의 편리성 부족. 세 번째, 불량의약품 신고 필요성에 대한 의식 강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를 어플리케이션 및 카카오톡 채널,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지막으로 신고의식 강화 캠페인으로 나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채널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 경로 다양화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불량의약품 신고 접수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1위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2위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사님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간편하고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 경로는 카카오톡 채널 약지킴이를 개설해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팅을 통해 불량의약품을 관련해 약사들이 속한 지부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신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어 약사님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내용을 구성한 어플리케이션 약지킴이입니다. 앱의 구성은 불량의약품, 신고, 소비자 제보, 정보 게시판, 모범 리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질문 게시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약사님들이 불량의약품 신고창을 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을 간편할 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명, 제품명, 제조 유효기간, 문제점, 파손 수량, 사진 첨부를 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기존 방식처럼 하나하나 타자를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함을 향상시켰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후 약사님이 속한 지부약사회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지부약사회 차원에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앱 자체는 대한약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약사회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약사회가 직접 이 신고 데이터를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처리와 데이터 수치화를 지부약사회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나눠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 완제된 의약품의 품질을 가장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제도를 몰랐던 약사의 비율이 약 4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신고제도 활성화에 제도의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 방안으로서는 우선 불량의약품 신고 시 포상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2019년 서울시 약사회에서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문자 신고를 도입하면서 신고 시 포상으로 3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주었으나 이 활성 정도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전적인 포상이 아닌 다른 포상 방법으로 상점 제도를 생각했습니다. 이는 불량의약품을 신고한 약사에게 신고 건당 상점을 제공하고 이 총합이 일정 기준점을 넘었을 때 해당 약사에게 의약품 품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서 모범 약사 배지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점에 입장할 때 모범 음식점 배지가 있는 것처럼요. 만약 그 배지를 가진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나 병원이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으로 제시되는 등 홍보가 더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제도를 알림과 동시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등의 보완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직접적인 홍보를 위하여 약 봉투에 불량의약품 신고제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아 약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제도를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량의약품 발생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제약사나 약국이 아닌 소비자입니다. 공장에서 포장되어 나와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리는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약사가 놓친 불량의약품을 파악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또한 불량의약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형적인 의약품 불량뿐만 아니라 불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한 약봉투입니다. 봉투에 앞서 언급했던 약지킴이 신고 어플과 연동되는 QR코드를 넣었고 불량의약품 신고는 약지킴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불량의약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약국 손님에게 약봉투가 제공되는 만큼 모두가 불량의약품을 발견 즉시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 더하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불량의약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자 공익광고 캠페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익광고는 사회적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공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끼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함께 보시죠. 불량의약품,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불량의약품을 발견하신 경우 가까운 약국 또는 약지킴이 앱에 신고해주세요. 적극적인 신고로 건강한 의약품 분할 동참해주세요. 대한약사회 공익광고협의회. 이러한 내용으로 불량의약품은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사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불량의약품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불량의약품 신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량의약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인력인 약사의 직능을 활용하여 불량의약품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경로 다양화, 홍보, 인식 강화 캠페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다음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신고된 내용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자주 접수되는 품목이나 제약사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14%의 약사들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약사들은 제약사 등의 다른 경로로 불량의약품을 처리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약사회를 통해 신고 접수된 횟수에 비하여 현재 더욱 많은 불량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약사와 소비자 모두가 신고 제도를 통해서 의약품을 신고한다면 불량의약품 발생 현황을 더욱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를 데이터화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는 고질적인 문제 사례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품질 개선과 안전 관리를 요청하고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식약처에 고발 조치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신고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이 단순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인지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한 불량품인지를 분류하는 등 접수된 신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 분석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면 제약사에서도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중간다리로서 의약품 품질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불량의약품에 대한 대처가 단순한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양질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하는 약사의 의무를 생각했을 때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품질을 감시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약사는 환자가 불량의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의약품을 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의약품 검수자로서 환자에게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역할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불량의약품 신고 제도는 앞으로 약사의 직능을 확대할 제도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에 이어 최근 바이넥스의 불법 의약품 임의 제조까지 잇따른 이슈로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과는 반대로 노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량의약품은 애초에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 약사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량의약품 데이터화에 참여하고 의약품 품질 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증가하는 의약품 수요에 맞춰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약사의 미래는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 우미제약 품질관리 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